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시사뉴스의 장종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JTBC의 태블릿 PC 안에 있는 김한수가 사용한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이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JTBC 태블릿 PC가 다시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 태블릿 PC 투쟁을 해오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베니제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가 김한수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취재를 해왔습니다. 최근 변희재 대표의 기자회견 후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은 이 태블릿 PC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찾아낸 내용이 태블릿 PC 관련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종합해서 김한수가 사용한 증거들에 대해서 자세한 그 내용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의 국회 기자회견과 서울구치소 박근혜 대통령 보고 기자회견을 모두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한국시사뉴스에 보시면 그때 당시 현장에 생생한 영상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희재 대표로부터 자세한 배경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오후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태블릿 PC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변희재 대표의 발표에 대해서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사들이 간략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상세한 보도나 후속 기사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모든 이슈들이 지금 선거에 다 묻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대단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이 태블릿 PC의 요금 납부 내역을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김한수가 문제의 태블릿 PC의 모든 요금을 다 냈고 요금 납부 직후 사용 내역이 있었던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사실 2013년부터는 요금 납부 내역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내용만 법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변 대표가 끈질기게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결국 법원에서 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네, 이 변희재 대표의 참 그 투쟁력은 참 대단합니다. 이번 사실 조회로 봤을 때 그동안 김한수는 개통자이고 태블릿 PC는 모종의 경로를 거쳐서 최순실에게 흘러갔다. 이것이 이 태블릿 PC 관련된 검찰의 알리바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너진 것이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수많은 위증도 이번에 한꺼번에 일단 적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김한수와 검찰이 주장한 것은 태블릿 PC 관련 내용은 김한수가 개통자지만 개통 직후 김한수는 자신의 손을 떠났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김한수는 2012년 6월 22일 이 태블릿 PC를 개통하자마자 자신의 회사인 머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 이체를 해놓았고 곧바로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넘겼으며 2013년 1월 최순실이 전화를 걸어서 태블릿 PC는 네가 만들어줬다면서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태블릿 PC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블릿 PC는 개통 직후부터
자신의 손을 완전히 떠나 있었고 그 후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2012년 하반기 대선 캠프에서 바쁜 일정으로 태블릿 PC를 누가 쓰고 있는 것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은 개통만 했을 뿐 태블릿 PC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강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조회를 통해서 김한수의 회사 머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로는 일체 태블릿 PC 요금이 납부된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김한수의 개인 카드로 요금이 납부된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김한수는 2013년부터는 자신이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12년에도 모두 그가 냈던 것입니다. 또 요금을 납부한 직후에 이 태블릿 PC는 바로 여러 가지로 사용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날 사용한 내역은 이것을 누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태블릿 PC의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는 2012년 11월 27일 당일에 무슨 일이 이 태블릿 PC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에 개통을 했고 한 번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태블릿 PC는 9월부터 아예 이용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고 있던 태블릿 PC를 한 석 달 뒤인 두 달 조금 더 됐네요. 뒤인 11월 27일 오후 1시쯤 이 태블릿 PC 전원을 일단 누군가 켭니다. 그 다음에 ARS를 통해서 밀린 요금 37만 5천 원을 내는데 이때 김한수의 개인 카드로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1시 11분 11초에 이용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요금 ARS로 요금을 납부하니까 납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 절차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받은 지 2분 31초 후에 박근혜 대통령 유세 1일차 대전역 유세라는 제목의 한글 문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4분 12초 후에 4분 12초 후인 15분 23초에 한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한글 뷰어가 설치가 됩니다. 이 한글 문서가 있어도 이걸 읽을 수 있는 뷰어가 없으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초 후에 아마 이걸 이제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27초 후에 1시 15분입니다. 1시 15분 50초에 1일차 대전역 유세 이 한글 파일을 한글 뷰어 웹으로 열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30분쯤 후인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확인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모두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변희재 대표는 이것이 바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 뉴미디어 담당이었던 김한수가 태블릿에 밀린 요금을 낸 뒤에 선거 업무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과 김한수는 사실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한수 개인 카드로 요금을 냈는데 바로 2분 30초 뒤에 다른 사람이 이 태블릿 PC 이용 정지가 해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희재 대표는 이 태블릿 PC 요금을 내고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짧은 시간에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봅니다. 또한 컴맹인 최순실이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한글 뷰어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련의 일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요금은 김한수가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을 납부하려면 태블릿 PC의 번호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조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컴맹 최순실로서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블릿 PC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 11월 27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전역 유세로 선거 일정을 출발합니다. 또 이날 결정적인 것이 바로 김한수 딸의 사진입니다. 이날 오후 4시 19분에 이게 1시쯤에 이제 이용 정지 해제됐죠. 그래서 한 3시간쯤 후에 이 최소원의 것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최순실의 것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김한수의 딸 사진도 카톡 캐시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날 김한수가 요금을 내고 김한수의 딸의 사진도 이날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 모든 내용을 보면 그 김한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한수의 딸 사진을 보면요. 이 태블릿 PC의 요금을 김한수 카드로 낸 날부터 김한수 딸의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여러 장이 이 태블릿 PC에 나옵니다. 또 김한수가 전담을 했던 창조경제 홈페이지, 이 작업 기록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김한수가 사용했다고 보는 증거들입니다. 또 특히 최근에 또 발견된 것이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강남을 공천 문제로 화제가 된 김미균의 SNS 댓글 관리 홈페이지인 나이브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 7차례 이 태블릿 PC가 접촉한 테스트 기록이 나옵니다. 이 SNS 댓글 관리 업체에 접속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의 컴맹 아주머니 최순실이 이것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 태블릿 PC에는 김한수 관련된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김한수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김한수 딸의 사진이 나오고 그러나 최순실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최순실에 관련된 거는 전체 다 통틀어서 이 최순실의 사진 2장 나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 사진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이 태블릿 PC의 이용 정지를 해제한 2012년 11월 27일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날 이 태블릿 PC가 개통이 되고 다시 이제 그 이용 정지가 해제되죠. 그 다음에 한 3시간쯤 후에 왜 이 김한수의 딸의 사진이 나오나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이 이 태블릿 PC 그 자체가 당시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태블릿 PC가 그 자체로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변희재 대표는 상식적으로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 사용료를 낸 사람의 소유물이다. 회사 법인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서 몰랐다는 검찰이나 JTBC, 김한수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태블릿 PC 관련 거짓말을 유포를 했을까요? 변희재 대표는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김한수는 물론 검찰의 노승곤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특히 특검의 수사팀장인 이었던 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판에 증인 신청하는 것은 물론 위증죄와 증거인멸 그리고 조작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1대 총선 이후에 원 구성이 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태블릿 PC 특검과 청문회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나섰을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를 밝히는 문제는 이제 김한수 관련 내용을 김한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 후에 자백을 받는 순서가 남아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사뉴스 장종수입니다.